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이제 또 시장의 어떤 큰 변화에 우리가 또 맞춰가야 되고 올해는 또 계획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해줘야 될 텐데 작년까지 계속 가져왔던 종목들을 올해 내가 또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뭐 손절 다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또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는 시장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변동성에서 눌러주면 감사하게 받아줘야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들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점 지금 전화 주시면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미국 시장의 어떤 기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핑계 삼아 조금 강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IT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매도세가 애플 쪽에 대한 하향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아이폰 판매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IT 반도체 쪽에 일부 영향을 주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차익 실현이죠. 근데 역시 반도체는 내려가면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올해 초반에는 바이오 쪽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흐름성이 깨지기보다는 눌렀다가 또 반등성을 줄 수 있는 순환매에서 한 자리를 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의 주도주는 분명히 바이오주가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큰 폭에서 작년부터 이미 4분기 때부터 올라섰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올라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번 타임을 놓쳤다 싶으면은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로 순환 구조로 올 1분기, 2분기까지 넘어가는 구조의 어떤 패턴이 맞춰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점에서 반도체는 눌림성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빠져주는 눌림을 걷어들이면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이오는 이미 이번 타이밍을 놓쳤다 싶으면은 좀 다음 타이밍 기다리시는 쪽이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바이오든 반도체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소형주 쪽에서 바닥권에서 이익 구조가 괜찮고 이 어려운 금리 인상 시기를 잘 버텼던 기업들을 잘 골라서 그러니까 이익 관점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기업들을 좀 캐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조금씩 생길 수도 있고 총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소형주들의 테마주에 엮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정책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뭐 해외 쪽에서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기조의 변화 그리고 미국 중국의 어떤 분쟁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성 이런 부분들로 파생되면서 테마주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 자리가 좀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나 그리고 재무적으로 조금 좋지 못한 쪽보다는 그래도 잘 버텼던 기업들, 흑자 쪽에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 좀 눌러주는 모습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 소재하고 부품주 쪽에 관련된 부분들을 눌러줄 때 조금 사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재 쪽이야 반도체 소재 쪽에 기반된 부분, 전공정 쪽에 들어간 식각공정의 소재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부품 쪽은 역시 기판 쪽 관련된 연계성을 두고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미 방향성을 좀 준 종목들은 눌림성을 기다리고요. 오늘 같은 장 좀 눌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하고 내일 아침 시초가에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차 전지는 개별입니다. 2차 전지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포스코 그룹과 에코그룹 그리고 2차 전지 그 외 종목 이렇게 나눠져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이전하고 난 뒤에 포스코 엠텍이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주도권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쪽에 가 있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시그널이 현재는 주도다라는 부분에서 2차 전지 쪽 에코프로는 최근에 저점을 이탈해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쪽에 대한 부분도 역시 개인들의 관심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시세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는 조금 위험성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뭐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40만 원대, 47만 원대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저점이 깨지는 순간부터는 분명히 이전 저점이 50만 원대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 장기적으로 2분기까지 끌고 가서 나는 버티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래쪽에서 추가 대응 여점을 보셔야 되고요.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는 우리 대응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 쪽, 특히나 에코프로 쪼갰을 때 에코프로라는 관점을 좀 낮추는 게 맞고요. LNF나 엔캠, 뭐 전해액 쪽이라든지 전해질 쪽 이쪽 관련된 부분은 전고체 이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흐름성을 좀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포스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그리고 2차 전지 뭐 전해액 쪽이라든지 분리막 이쪽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 수혜 쪽으로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어쨌든 에코프로가 떨어질 때 다른 쪽이 눌림인 걸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폐배터리도 약간 행보권에 있긴 합니다만 폐배터리도 결국 배터리 쪽에서 결국 이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2차 전지 쪽은 조금 텀을 두고 1분기 조금 지나갈 때쯤 2월 중순 이후쯤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현재는 바이오 반도체가 중심을 잡고 있고 중소형주 쪽의 패턴을 잘 읽어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LG 이노텍이고요. 네, 23만 5천 원에 15%. 23만 5천 원에 15%요? 네네. 최근에 사셨어요? 좀 됐어요. 이 기업은 애플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거는 알고 계세요? 네네. 네, 근데 어제 이제 애플 쪽에 안 좋은 전망이 나와서 이제 오늘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게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좀 이제 버틸 수 있는 위치성은 맞고요. 그리고 애플이 그런 전망을 했던 거는 이제 영국의 투자은행 쪽에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 같은 개념이죠. 일단 전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폰 판매 부진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 부품이나 여러 가지 내용성을 갖고 있잖아요. 애플사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애플이 이제 또 새로운 쪽에 이제 뭐라면 애플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이폰은 항상 그 자리에 맴돌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이폰 또 이제 변화를 주고 올해부터 좀 변화를 준다라는 게 뭐 비전 프로라고 해서 이제 눈에 쓰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에서 만든 접는 폰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걸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애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의 이 변동성은 분명히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끌고 가는 전략이다. 조금 이 대형주를 단발성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살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올라서는 자리랑 그리고 내려오는 시간이 좀 길었으면은 이걸 회복하는 시간에 조금 옆으로 가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르다라는 부분, 내가 단기로 보기엔 좀 이른 시점이었다라고 보고 길게 간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시간적으로 텀을 주면서 나눠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일단 15%가 들어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추가 계획이 원래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더 사야 되나 하고 내 현금성이 좀 부담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끌고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먼저 일단 내가 이때 가려고 하는 게 어떤 취지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계획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겠다, 뭐 조금 흐름성을 계속 내가 보유한 상태로 가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태는 비중을 반등성 좀 줄 때 10%만 유지하시고 흐름상으로 조금 시간을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팔고 차라리 PCB 기판 쪽으로 가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거기 가서 그게 또 안 가면 또 옮기시고 거기 가서 그게 안 가면 또 옮기시고 계속 바뀌실 것 같은데 그 손해 안 볼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이제 마이너스 보니까 또 옮겨갈 또 다른 게 또 눈에 밟히니까 어제 기판이 좋으니까 또 눈이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계속 그러다 옮기다 보면은 또 기판 쪽이 또 오르고 있으면 얘는 또 그 기판 쪽이 조정받고 있으면 얘가 또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네. 그러면 아예 차라리 포트폴리오를 15% 비중에서 5%는 기판, 10%는 LG 이노텍
나중에 LG이노텍이 조정을 주면 추가 대응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하나만 잡으려고 네. 하지 마시고 비중을 크게 하지 않는 데서 비중을 적은 부분에서 쪼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굳이 뭐 손절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LG이노텍도 네. 최근에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수급이 11월 달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과거에 이제 2021년도 때 강한 사이클이 나왔던 시점이라서 내려가더라도 매수가 정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진 마시고요. 매수가 오면 네. 비중 5% 정도 줄이고 기판 쪽으로 좀 가보시는 것도 5% 정도 좀 옮겨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네. 안정적인 기업들 제조 쪽은요. 한 번에 어떤 순간에 마음 변화로 움직이시면은 분명히 나중에 올라서 속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충분히 네. 미리 계획을 하고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천천히 보시고요. LG노텍 괜찮으니까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 매수가에서 5% 비중 이걸 줄이시고 처음에 20% 샀다가 지난번 수익 났을 때 5% 팔고 15%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5% 팔아도 되겠네요. 그죠? 수익 났던 거 빼더라도. 아, 네네. 그런 결정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익 났던 게 아까워서 못 판다 하다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까워지 5%만 마시고. 팔아서 한 PC 기판 쪽으로 그만큼만 옮길까 해서 전화 드린 거예요. 그리고 종목 그 PCB 기판 쪽에서 종목 선정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대덕전자 지금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럼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아시겠죠?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다음 전화 또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 57,200원에 30%요. 2만, 얼마요? 57,200원에 30%. 30%. 네, 더 사지를 못 하시겠죠. 그죠? 네, 네, 비중이 이제 좀 늘어나 있으니까 이거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힘든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제가 아까 네. 시황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다른 이제 특정 기업들, 소재 쪽에 관련된 기업들, 양극재, 음극재 쪽에 관련된 그 특히 그룹이 나눠져 가지고 막 엄청난 시장의 주도성이 변동성을 흔들어 놨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이 그렇게 네. 흔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 이제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일부 리튬이라든지 이제 소재 관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뭐 다른 쪽에 전해액이나 분리막, 동박 이런 쪽으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안에서도 한쪽이 또 쏠리는 경우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비가 좀 핫했다 이러면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거품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같이 좀 이래 흐름성이 나오고 있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결국은 뭐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그 위치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추가 대응일 거라고 생각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타점을 좀 기다리시는 게 맞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1분기라고 하면 1, 2, 3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네. 2월 중순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2월 중순요? 네네.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바이오 쪽이나 반도체 쪽이 워낙 시장 몰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쪽에 대한 쏠림 현상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에코프로나 포스코 쪽이 시장에서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워낙 강했으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들이 좀 네. 멀어지는 게.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이 좀 소화되는 과정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2분기부터 자동차 시장도 좀 나아지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트럼프나 바이든하고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서 뭐 정책 기조가 바뀌는 그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2월 중순이라고 얘기 드린 거니까 그때까지 좀 홀딩하시고 가격 변화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내려가더라도 이전 저점 정도 이미 한번 확인했던 가격 정도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 네. 전문가님 그럼 혹시 추매도 해서 단가를 좀 더 낮추는 건 어때요? 지금 하면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2월 중순 이후에 어떤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때까지는 2차 전지가 좋을 거다, 나쁠 거다라고 누가 전망을 하든 제가 봤을 땐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예상이고 그냥 전망일 뿐이라고 봐요. 지금은 2차 전지를 어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결국 돈의 수급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이 어떤 전망으로 봐서는 다 실패해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나 포스코는 과열된 상태에서 내려와 있는데도 과열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너무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이 정체성을 두고 있는데 전망이 뜨거워요. 그래서 나는 그냥 더 사놓고 기다리겠다.
어느로 갈지 모르는 걸 그냥 무작정 사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지 않고 2월 중순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올라가는데 사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든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괜히 이쪽에 더 늘리지 마시고 시장에 투자라는 건 내가 가진 거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른 쪽도 봐야 되잖아요. 그쪽에 어떤 현금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반도체 쪽에 혹시 안 가거나 수혜 받을 수 있는 게 없나 뭐 소재 쪽에서 하나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이거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2월 중순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HB 테크놀리지 HB 테크놀로지요? 30%, 2,850원에 30%요. 2,850원이요. 50원에 30%. 이건 추가 대응 하셨을 것 같은데 맞으세요? 아니, 그냥 한 4개월, 5개월 됐나 사가지고 그냥 계속 묶여놨는데 네. 계속 떨어지는데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일단 몰라가지고 홀딩 하세요. 전화드렸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비중이 많아 추가 예. 의견은 안 드리고 매수가 오면은 비중 줄이세요. 매수가 쪽에 오면 네, 한번 올 때 줄여놓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더라도 지금은 올라오면 일단 줄이셔야 돼요. 뭐 큰 그림을 가서 좀 시간적인 부분을 두면은 나중에 이 상한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위쪽으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패턴에서는 한 번에 올라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네, 최근에 우리 급등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상한가. 그렇잖아요. 예, 그죠? 예. 장비 쪽 이슈가 돼서 한번 그 실적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이슈가 돼서 시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뺐기 때문에 분명히 다이렉트로 한번 올라올 거예요. 매수가 근처까지는. 이해되세요? 네, 예, 올라올 예.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 예, 지금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박스를 그리면 지금 네모나게 파란색 박스를 그렸는데 이전에는 여기 좀 올라가는 건 과열이고요. 위쪽으로 뾰족 튀어나온 거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지금 이런 박스권에서 지금 다이렉트로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위쪽 상단에 지금 매수가 근처 3,000원도 아니고요. 한 2,800원, 2,900원대 정도 가면 바로 저항이에요. 그냥 예상치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2,800원대 매수가 오면은 비중을 줄여 놓으세요. 나머지가 뭐 강한 이슈로 인해서 뚫고 나가면 그것만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올라오면 줄여놓고 분명히 다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오히려 2,500원대 아래쪽에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으로 가셔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시간이 내가 올해 이 기업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내년 내년 지금 이 시점까지 계획을 세우고 간다라면은 제가 드린 얘기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IT 쪽이나 뭐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지만 IT 쪽에 대한 어떤 흐름성은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업들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자동차 시장에서도 많은 부분의 IT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좋은 거고 IT가 좋을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좀 회복하는 게 생길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는 올랐다가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여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매수가에 줄여놓고 단가를 좀 효율적으로 낮추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 오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축소시켜 놓고 2,500원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면 전략을 또 다시 매수 관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표님? 제가 뭐 언제 동안 올랐다가 언제 동안 떨어진다 이거 맞출 것 같으면요. 저 이 자리에 안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오르지도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을 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올해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얘가 올라와 주면 언제 오를지 몰라요. 올라와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려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내가 어떤 정해놓고 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잘 대표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NHN KCP고요. 네. 9,850원에 13%입니다. 9,850원이요? 네. 어떤 제가 점 네네. 어제 10,000원에 8%를 사고 네. 오늘 장중에 그 61선까지 내려오길래 9,600원에 5%를 사서 낮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10,000원 이하에서 하려고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만약 제가 이제 목표 기대 수익이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만 딱 보고 있는데 혹시 괜찮은가 해서 연락드려봤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하셔야 되고요. 뭐 61선 가까워지는 부분이다. 근데 61선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마시고 원래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깨졌을 때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61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 이걸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깨졌다 회복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나 10일, 20일 깨진다라고 해서 61선이 바로 누워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기존에 네. 올라왔던 긴 시간 동안에 올라있는 가격대 흐름이 많이 차 있으니까 평균가가 높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61선 저는 한번 깨트릴 것 같거든요. 제가 네. 기술적으로 보는 거는 오히려 깨트리면서 조금 더 약간 낮은 위치성이지만 뭐 크게 낮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살짝 흔들 것 같긴 해요. 오히려 그래야지 이제 우리 그렇죠. 61선에 지지하면 사야지 61선 이탈하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위쪽으로 기술적 반등성에서 바로 저항을 받은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제 네. 사신 가격대 기술적으로 한번 두 번의 사이클을 가려고 했다. 한 번 꺾고 올리고 두 번을 가려다가 실패했잖아요. 다음에 한번 네.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때쯤 오히려 그 올라가는 텀일 때 조금 더 늘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려가는 쪽으로 사는 것보다. 한번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돌리려고 할 때요. 그 가격대는 이날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11월 24일 날 기준점이 있을 것 같고 그 가격대는 한 9,2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거든요. 9,200원이요. 네. 그러니까 흔들어도 9,200원까지 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이미 네.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바로 올리지 않는 이상 분명히 한 번 더 터질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럼 9,200원 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오늘 같은 가격 있잖아요. 한 9,700원 네. 정도. 이런 거 회복한 얘가 다시 올라오네. 그걸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게 더 낫고요. 뭐 일단 흐름성은 얘도 앞에 이제 호재성에 대한 재료성을 갖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은 제가 봤을 때 한 2월 달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한데 11,000원 정도라면요. 조금 낮춰서 얘기되면 1,700원이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되면 1,700원이에요. 1,700원. 네. 1,700원 정도에서 목표가를 딱 주시고 대응하시면 전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만 네, 드리고 감사합니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포스코 피처음인데요. 포스코 피처음이요. 네네. 매수가와 비중은 그- 어떻게 되세요? 35만 6천 원에 10%인데요. 네. 요거를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되나 더 지켜봐야 되나 어느 시점에 해야 되나 이게 궁금하네요. 저는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네, 기다리시는데 가격이 많이 내려가도 상관없으세요? 가격이 많이 내려가도 뭐 더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여기서 멈출지 그 더 내려갈지 근데 지금 전문가님은 좀 어느 정도 좀 저는 아시니까 저는 그냥 2차 전지를 지금 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다,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오르는 것과 내리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가 아니라 그냥 2차 전지는 시장의 어떤 흐름성을 지켜볼 때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라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작년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작년에 어떤 빅 사이클이 아주 큰 사이클이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 해 동안 엄청난 사이클을 만들어 왔던 기업이고 그 이슈를 이렇게 지금 아버님한테나 모든 개인 투자자한테 다 받았던 기업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식 투자도 같이 시작했던 사람도 포스코 퓨처엠은 안단 말이죠. 그만큼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시장에 대한 열기가 그렇죠. 뜨겁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그런 네, 열기가 네. 식고 있는 상황인데 식으면은 다시 불을 이제 장작이 다 타버렸으면 장작을 다시 땔감을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지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시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는 계속 그냥 좋은 전망에 뭐 2차 전지 절대 안 죽는다 뭐 이런 희망적인 부분에 계속 올라타는 거예요. 가격도 많이 내려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가격이 내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얘가 올라온 과정에서 10만 원만 쳐도 65만 원에서 중간에 와 있는 거거든요. 내려왔다는 건 맞지만 고점 대비 내려온 거지 저점 대비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은 저는 이게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또 제가 이 전망을 이 대응을 받으려고 해도 워낙 매수가하고 흐름성 가격 위치가 어중간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고.
이게 맞나? 떨어지는 거 더 사야 되나? 또 오늘 5%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혹시 이거 큰일 났네? 더 내려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자꾸 생기게 되는 구간이잖아요. 아시겠죠? 지금 분명히 그런 가격대예요.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은 아래쪽으로 지지받겠지 하는데 31만 원 또 깨지고 떨어지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워낙 또 좋은 내용성이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내가 단기로 받는 건지 나는 떨어지면은 지금 10% 갖고 있는데 20%를 나중에 한 3월달, 4월달 돼서 가격이 어디에 있든 그때 더 사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내려가는 거 신경 안 쓰고 홀딩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도 좀 더 2월달, 3월달 더 있다 사는 게 그렇죠. 한참 더 있다가 이거죠? 사셔야 되고요. 사시는 가격대를 한 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더 사실 것 같다라면은 아예 그냥 큰 폭에 떨어지는 27만 원 아래쪽으로 사셔가지고 시간적인 투자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저라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내가 매수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얼마에 살까라고 하면 27만 5천 원 아래쪽에서 내가 분할 대응해야지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지고 계신 것만 가지고 가시던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내일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열리고요. 내일 오후 3시에 그 주식 챔피언 주식스쿨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니까요. 오셔가지고 궁금한 점 또 물어보시면 제가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1시에 오프라인으로 또 찾아뵙습니다. 이번엔 광명으로 갑니다. 경기도 광명이고요. 광명시 평생학습원 4층에서 열리니까요. 4층 배움실입니다. 402호실이고요. 거기서 오랜만에 제가 가는 것 같네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또 새해 신년 계획도 세워보시고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오셔가지고 저는 뭐 종목이다 이런 것보다도 그 종목을 어떻게 살까라는 부분에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내가 주식을 잘 모르는데 그런 데가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요. 궁금한 것도 소통하시고 하시면서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경기도 광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종목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이고요. 좋지 않죠, DB하이텍 요즘. 자, 매수가가 53,600원이고 비중이 10%다. 53,600원. 수익 나다가 떨어졌나요? 아니면 오늘 샀나 모르겠는데 지지라인대를 좀 깨고 좀 내려가네요. 자, DB하이텍이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 그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압박인데 중국은 또 대만을 자기들이 흡수하겠다 그러고 있고 거기에 어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대만 시장에 대한 어떤 내용성에서 뭐 좀 불안 요소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것도 좀 느껴집니다. 수급적으로 일단 흐름상으로 조금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지라인대를 받아야 될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성을 좋지 않게 꺾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의 딜레이를 좀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내가 이거는 떨어졌던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관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수익이 났던 부분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쉽게 또 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성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내려왔던 부분에서 또 매도가 안 되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결정 짓고 다시 사도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 쪽에서 올라오는 관점에서 더 사는 것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DB하이텍은 더 사는 쪽보다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더 좋아 보인다는 생각되니까 요거는 안정적으로 좀 매도해서요. 다른 반도체 쪽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매도해서 다른 쪽으로 종목을 일단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고 흐름이 좋고 돈 많은 기업이더라도 갑자기 어떤 악재, 돌발 악재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수급이 강하게 밀려 내려오면은 그걸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DB하이텍이 반등 주면 매수가에서 정리하고 조금 지켜보는, 조금 약간 진정되는 걸 지켜보고 난 이후에 분위기를 보고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네요. 자, 흐름상으로 뭐 이슈가 워낙 좋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소비 쪽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중국 소비를 너무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필수 소비라든지 일부 소비재 쪽에 대한 관점을 이제 제품 쪽으로 조금 돌려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관광객이 오고 있는 거는 그런 거 누적적으로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소비나 경기 위축, 우리 국내 쪽, 내수 쪽 위축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먼저 선행해서 바닥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 경기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은 역시 뭐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뭐 관광 쪽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역시 이쪽은 실적이 확실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뭐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되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저항대를 만들어 놨던 가격대에서 10,000원 초반대에서 저는 대응성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00원, 1,3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로 진입해 오면은 비중 축소하시고 대응을 해주시고 현금화 하신 뒤에 추후에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 나한테 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쭉 끌고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투자에 확신을 두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뭐 사놓고 좀 있어 볼까라고 샀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 지금 흐름이라고 본다면 제 경험상으로 그런 거라면 오히려 안 사고 안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그 현금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돼서 1,200원, 300원대까지 올라오니까요. 거기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이네요. 이런 거는 한번 이슈를 크게 만들고 떨어졌던 부분이라서 4,400원. 돌아는 올 것 같아요. 한 번쯤 돌아오는데 바로 뭐 돌아오는 데가 다 저항이 잔뜩 쌓여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4,400원이면 좀 힘드네요.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못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이 좋았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 2년, 3년 정도 됐다가 점점 축소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대응은 하지 말고 얘도 중국 쪽 약간 영향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3,800원까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요. 그 이후의 관점에서 강한 돌파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역시 매수가까지 홀딩하기보다는 4,000원대, 3,800원 위쪽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3,800원대 위쪽에 왔었을 때 비중 축소를 조금 해주시는 전략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릴게요. 자, 유튜브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솔루션 첨단 소재. 네, 여보세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2,000원에 20%. 32,000원에 20%요? 예예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무상적인 자 그거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무상증자요? 예. 무상증자 이슈가 최근에 있었나 보네요. 예예. 근데 비율은 제가 모르겠는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 실적으로 매수가에서 지금 현재 무상증자 이슈가 온다면 주가가 만약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생기기 전에 주가가 올라온다라면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무상증자라는 게 공짜로 주식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만큼 가격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무상증자라는 건 주식 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무상증자 비율을 뭐 얼마 1대1로 주겠다 그러면 100주를 더 주는 거거든요. 예예. 근데 그 100주가 들어오면 내가 200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내가 그 100주를 100만 원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치를 뭐 100주 주고 샀다. 근데 내가 31,000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 주는 만큼의 어떤 내 가격 매수 변동성이 생겨요. 가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격이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어차피 나한테는 100만 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예. 공짜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주는데 주식을 내가 100주에서 200주로 만들어 주지만 어차피 내가 산 돈의 금액에 맞춰서 비율성을 조절해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슈로 해서 이제 그게 가격이 싼 쪽에서 나왔을 때 이슈는 좋은 쪽이지만 나한테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까. 맞죠? 맞잖아요. 그죠? 높은 가격에. 그래서 그런 이슈로 제가 봤었을 때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주면은 저는 매수가 부근 한 31,000원대 있죠? 남들이 무상증자를 어떻게 풀어내든 나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하루 잠깐 얘기한다라고 내가 무상증자를 해석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대응할 수 있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현금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000원대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전에 제가 이거 뭐 권리락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다라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현금화하시고요. 나중에 보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은 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동제약이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6,500원에 20%. 네. 가지고 계신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게 이 제약바이오가 네. 좀 좋다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좀 바닥이 온 것 같아서. 뭐가 좋다라고 하던가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다니까 그냥 이게 일동제약이 별로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요. 일동제약은요, 굉장히 좋지 네. 않은 상황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뭔가 어떤 기술 개발이나 어떤 내용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건 맞지만 이 기업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일동제약이라는 기업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오랫동안 뭐 주식에 해왔으니까 그런 이 특징적인 부분들을 알 거 아니에요. 얘도 코로나 때 이슈로 해서 뭐 코로나 뭐 한다 했다가 실패했다 안 된다 해서 다 그거 다 하고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냥 개인 투자자들 어떤 자본적인 투심이 많으니까 막 흔들고 있고 일동제약하면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다. 뭐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 약이라든지 익숙한 이름들 있잖아요. 광고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익숙하니까 그냥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도 돈을 막 진짜 허투루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 자체가 조금 뭐 제가 뭐 기업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망가졌어요. 지금 뭐 주가도 그렇고요. 개인 어떤 투자자들의 입장에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제가 큰 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엔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수급이 도는 거는 그들의 어떤 이 주가의 움직임성을 가질 수 있는 이 주체가 있겠죠. 이 기업을. 그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제약바이오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래요. 이런 기업이 갑자기 튀어오르면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꿈을 꾸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이런 기업은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지금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요. 근데 잠깐 올라왔다. 지금 바이오 쪽 셀트리온 제약이나 무게감 있는 거 다 위에 올라가고 신고가 만들고 있는데 얘는 밑에서 이전에 만들어놨던데 저항받고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수익이에요. 그죠? 잘 사셨어요. 제약바이오 좋다 해서 그럼 단기 수익으로 딱 나와줘야 되는데 단기 수익으로 나와야 되는 기업인데 자꾸 이제 제약바이오 좋으니까 얘도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홀딩 쪽보다는 이 기업적 자체가 저는 그냥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오는 흐름을 보면은 뭔가 큰 리스크를 계속 아래쪽으로 주고 있다.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서 뭐 호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제 기준은 악재 쪽이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서울옵션 10% 12,880원에 어제 매수했는데요. 얼마요? 매수가가요? 12,880원이요. 아, 그래요? 네네. 괜찮을지 궁금해가지고. 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조각 투자 그러면서 막 이슈가 많이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올라왔는데 이거 길게 보려고 사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잠깐 오르면 수익 내려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한번 쳐봤어요. 많이 내려왔다가 많이 올랐다가 내려와서 내려왔어요. 네. 뭐 그냥 한번 사봤다 그러면 그냥 오르면 팔아야겠다, 그죠?
그렇죠. 네. 그냥 오르면 파세요, 그러면. 13,700원. 13,700원이요? 한 5%, 네. 6% 정도 수익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냥 만족하시고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잘생기신 분하고 통화하니까 기분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이스페트라 베타시수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34,000원에 10%. 38,000원에 멋있어요. 10%요? 34,000원. 34,400원이요? 네. 주변에 뭐 이 종목 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방송 보고 사셨나요? 어떤 부분이세요? 방송 보고 샀어요. 그냥 네. 한번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괜찮고 괜찮은 게 이제 우리가 그 괜찮다고 앞으로 좋을 거다라는 게 주가가 오를 기대감이라는 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 기대감이 앞에 이미 많이 반영됐다 그러면은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아, 그거야 이제 좀 안 사고 싶죠. 네, 이게 많이 반영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4만 원까지 갔다라는 게 이수페타시스가 갈 수 있는 영역까지 이미 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네네. 네, 얘가 이 이제 업종이 이게 업종이 저기예요? 배터리 그 관계인가요? 아니요, 아니,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엔비디아라고 아, 아세요? 미국. 네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의 뭐 차세대 뭐 어떤 그 부품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뭐 최근에 그 퀄 테스트 같은 거 들어갔는데 뭐 그게 통과되는 네.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한 번 더 남아 있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네네. 엔비디아 쪽이나 뭐 구글 이런 익숙한 기업들 있죠. 네, 그런 네네. 기업이 지금 이 기업한테 물량 뭐 만들어내기만 해서 다 줘 이러고 있었던 게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네. 인공지능하고 HBM이다 뭐 반도체 쪽이 최근에 뭐 키워드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예요. 이수페타시스에. 아주 좋은 거 맞아요. 정말 좋아요. 좋은데 주가가 많이 반영됐다는 거죠. 4만 원까지 가면 충분히 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4만 원에서 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얘가 5천 원에서 올랐는데 내가 1만 원 정도까지 이제 1만 원 정도 위에서 좀 떨어졌다 싶어서 뭐 좋다라고 하니까 오르겠지 하기에는 네. 조금 이제 부담스럽죠. 이해되셨나요? 아, 좋은 건 맞아요. 내가 이거 장기적으로 계획한다면 자꾸 이제 싸게 그냥 적금 넣듯이 간다던가. 왜냐하면 아직 재료적인 이슈는 분명히 더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뭐 지금 관점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조금 저 시간 텀을 본다라면은 이 가격적으로 좀 지금처럼 이렇게 빠질 때 사셔야 돼요. 빠질 때 아시겠죠? 뭐 화면을 보든 주가 가격을 내가 뭐 잘 모르겠다면 3만 원인데 2,500원씩 끊어가지고요. 2,500원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내려갈 때마다 2,500원 정도 떨어졌네. 내려가고 있네 해서 2,500원 또 아래쪽에다 또 걸어두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모아 가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아요. 이 기업도 계속 좋은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건 괜찮은데 10%만 들고 난 기다려야지 하신다라면은 저는 이쪽에 반등 줄 때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반등이- 확실하게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네. 사고 싶진 않고 네. 물타거나 그런 생각은 없고 반등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 반등은 어디까지 있죠. 보시는 반등은 건가? 있는데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제가 볼 때 23,000원까지 한번 강하게 한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23,000원까지. 그때쯤은 물 타야 되나요? 그러니까 안 타신다 그러고 또 물 타신다 그러시잖아요. 아니 지금. 23,000원까지 얘기하시니까 가격이 그럼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에요. 아, 그래요? 23,000원 왔다라고 해서 그 밑으로 안 떨어진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23,000원에 사겠다 그러고 지금 안 살 거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23,000원 아래쪽 떨어지는 걸 내가 나눠서 사고 그리고 안 사겠다. 이렇게 계획. 왜냐하면 이미 얘는 강한 시세를 만들어놓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내려가는 걸 사야 된다.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자체는 지금 현재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에서 안 팔고 단기 관점을 두겠다라고 하면요. 반등의 박스권 영역인 32,000원대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포스코 엠텍.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25%. 4만 원에 25%요? 3만 원. 3만 원이요? 언제 사셨어요? 네. 산지 오래됐어요. 3만 4천 원에 사가지고 네. 그동안에 그 이제 물타기에서 3만 원을 비중을 맞춰놨어요. 그럼 파셔야죠. 네. 손이 잘 안 나가시죠, 그죠? 이게 예, 또 예. 수익으로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계속 지금 한 며칠, 3일 동안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생각을 하세요. 내가 처음에 이 종목에 처음에 얼마 들어갔고, 그리고 내가 얼마를 더 샀고, 그래서 단가가 얼마가 됐고, 그 단가 내가 더 샀는 거는 내 얼마가 단가가 떨어진 거에서 팔면은 내가 원래 있는 건데 단가는 떨어진 상황에서 처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처음 들고 있었던 비중이 만약에 5%, 10%였으면 10% 비중만 3만 원에 딱 유지한 상태면은 나머지 현금화 되면은 부담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고민도 안 되고. 예.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오늘 또 수익을 많이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발성으로. 예, 네.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비중은 늘어났고 예. 수익금은 처음에 내가 들어갔던 것보다 확실히 커졌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좀 있다가 뚝 떨어져서 27,000원 가면은 그때 또 못 팔아요. 그렇죠? 예.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지금 저는 과감히 10% 빼고는 다 전량 수익 실현하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예. 3만 원, 오늘 시가 기준인데 오늘 시가 기준에 한 29,200원에 이탈하면은 나머지도 그냥 현금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이제는 안 내려가는 게 낫죠. 포스코 엠텍이 아무리 좋고 뭐 실적으로 민주식 같이 뭐 시장에 어떤 그냥 묻지마 매수나 뭐 묻지마 상승 뭐 이런 게 나오는 기업이지만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상한가가 오고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해야 되는구나.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하시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 드린 대로 10%만 놔두고 수익 실현하시고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최근에 조금 올라갔다 내려온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는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는 29,200원 정도 이탈할 때는 현금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잘 대응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가 끊어졌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강의 안내 드리고 이 시장에 대한 흐름성에 대한 부분들, 뭐 포스코 엠텍을 좀 얘기 드리고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급등성 움직임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또 특히나 기존에 내가 관심 가지던 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게 갑자기 올라오거나 보유하고 있던 거의 물려있던 거죠. 물려있던 게 내 매수가 근처나 가까워지는 흐름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시점은. 왜? 장세 자체가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지수가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어떤 기업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패시브 효과 시장에 어떤 자본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더 간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건 그 밑에서 누군가 주체는 이미 올려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묶여있는 구간에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무거워지면 털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럼 당연히 나도 비중을 덜어놓고 그들의 위치에서 다시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내가 단가 효율성을 맞추지 못하면 효율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으니까요. 지금 혹시나 위쪽에서 2차 전지 쪽이나 반도체 쪽 높은 쪽에 있으시면은 아니다. 내가 좀 뭔가 잘못 산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반등 주면 비중을 반드시 축소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올해는요. 음봉에 사면 돈 버는 장입니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토요일 날 광명시로 평생학습원 찾아서 오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